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견뎠으며 수많은 사람의 탄생과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평생 거울 앞에 서지만 거울이 말하는 진짜 언어는 끝내 읽지 못한 채 눈을 감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주름이 늘었는지 얼굴이 더 처졌는지 흰머리가 얼마나 퍼졌는지를 확인하셨겠지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합니다. 세월의 흔적을 세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울에게 묻는 유일한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당신에게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넘겼던 그 거무칙칙한 색소 알레르기인가 싶었던 그 이유 없는 멍,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던 그 하얀 각질, 그것들은 노화의 징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쩌면 당신의 신장이 피부 위에 조용히 써내려간 편지일 수 있습니다. 한국 노년층의 98%가 이 신호를 단순한 피부 트러블로 착각하고 지나친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9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 갑자기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신장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먼저 피부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호를 보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랩니다. 그 위안이, 그 안심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신호들을 보고도 지나쳐 왔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졌을 때, 처음 손등에 이유 없는 멍이 생겼을 때, 손톱색이 조금씩 달라졌을 때, 그 순간들을 당신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그 모든 순간을 피부 위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그 기록을 당신이 이제라도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 몸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안다. 크게 아프지 않으면 괜찮은 거다. 그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저는 100년의 세월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신부전 일기는 통증이 없습니다. 발열도, 극심한 피로도, 눈에 띄는 이상 증세도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피부만이 당신도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써 내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아프지 않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신호를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께 두려움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자신의 몸을 더 이상 낯선 언어로 오해하지 않도록 105년간 살아오며 목격한 진실을 나누려 합니다. 신장이 피부에 보내는 4가지 신호,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어쩌면 몇 년의 시간이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제는 올바른 언어로 읽으십시오. 저에게는 평생 가장 가까운 벗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같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전쟁 중에도 함께 책을 읽었으며 가난했던 시절에도 서로의 집 밥상에 마주 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훨씬 박학다식했습니다. 해계를 외웠고 한시를 즐겼으며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눈을 가졌다고 주변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손등에 생긴 이유 없는 멍 하나를 3년 동안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가 처음 그 멍을 발견했을 때 저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손등을 잠깐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혈관이 약해지는 모양이야. 별거 아닐 거야. 저도 그때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둘 다 틀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났을 때 그의 얼굴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황토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해갈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광택이 없이 칙칙하게 번지는 그 색을 보며 그의 아내는 요즘 바깥 나들이를 너무 많이 해서 햇볕에 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결국 그가 신장내과에 가게 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발목 부종이 동시에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진단 결과는 만성 신부전 3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소 3년에서 4년 전부터 신호가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에게 전해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년 전 우리가 함께 그 멍을 보며 별거 아닐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형서가 나는 평생 세상의 이치를 읽는다고 했는데 내 몸이 하는 말은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했어. 그 말이 저는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독해는 고전 철학 서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몸의 언어에 이토록 무감각해지는 것일까요? 젊었을 때는 몸이 워낙 강건하니 신호를 무시해도 회복이 됩니다. 그 경험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습관 그대로 몸의 말을 흘려듣습니다. 더 이상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여전히 젊은 시절의 방식으로 자신을 대합니다. 제가 30대였을 때 저는 몸이란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주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105세가 된 지금 저는 압니다. 몸은 도구가 아닙니다. 몸은 평생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가장 정직한 벗입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65세 이상 노년층 가운데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은 약 20%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이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분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피부가 어두워지고 멍이 생기고 손톱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신장은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 벗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당신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결국 치료를 받았고 남은 삶을 충분히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저는 오늘 당신이 그 3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곧 품위입니다. 자신의 몸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두려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신호는 피부가 신장의 이름으로 써 내려간 편지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놓치지 말고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셨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햇볕을 너무 많이 쐴 건가?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드는 건가? 그 생각을 하시고 그냥 세수를 하고 자리를 떠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가장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피부색이란 계절과 햇볕과 체질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평생 배우지 못한 사실입니다. 피부색은 내장이 결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장이 제 역할을 잃기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흔적은 얼굴과 손등 위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소리도 없이 통증도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신장은 우리 몸에서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그 과정에서 걸러내야 할 물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로크롬이라는 색소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 색소를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소변이 노란색을 띠는 것도 바로 이 우로크롬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하면 이 색소가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피부 아래 침착됩니다. 얼굴 전체가 회갈색 또는 황토색으로 번지는 것은 그 색소가 피부 아래 천천히 쌓여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색소 침착이 일반적인 노인성 기미나 검버섯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경계가 어느 정도 뚜렷하고 특정 부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신장이 남기는 색소 침착은 얼굴 전체에 고르게 퍼지며 광택이 없고 전체적으로 칙칙하고 무거운 느낌을 줍니다. 볼과 이마만이 아니라 손등, 팔뚝 바깥쪽까지 함께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얼굴이 어두워졌다는 말을 자꾸 듣는다고 하시면서도 그것을 단순히 체력 저하나 수면 부족 탓으로 돌리십니다. 그러나 그 말을 주변에서 반복해서 듣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가 이미 타인의 눈에도 보일 만큼 뚜렷해졌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0대 중반에 이 증상을 경험하셨습니다. 딸이 어머니 얼굴이 요즘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뭐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대사가 느려지고 전반적으로 안색이 가라앉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르신의 경우 반년 뒤 정기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적어도 1년 전부터 피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 1년 동안 몸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30대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바쁜데 몸 걱정할 시간이 어디 있어. 90세가 지나서야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몸을 읽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서
30초만 더 머무르면 됩니다. 그러나 그 30초를 아끼다가 몇 년을 잃는 사람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밤 세수를 하신 뒤 잠깐 멈추어 서십시오. 광원이 밝은 곳에서 얼굴 전체를 바라보십시오. 색이 고르지 않게 어두워진 부분이 있습니까? 예전보다 전체적으로 칙칙해진 느낌이 납니까? 그 느낌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장이 피부 위에서 내려간 첫 번째 편지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에게 갑자기 쓰러지며 통보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오랫동안 피부 위의 색으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단지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질과 남은 시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세월이 새긴 자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신장이 당신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당신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지혜입니다. 당신은 최근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어딘가에 부딪힌 기억이 없는데 팔뚝 안쪽이나 종아리 또는 손등에 푸르스름한 멍이 생겨 있는 것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장결에 부딪혔나 싶다가 다음 주에 또 다른 자리에 비슷한 멍이 생기고 그 다음 달에도 반복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나이가 드니 혈관이 약해지는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셨습니까?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자기 위안인지를 깨닫기까지 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 응고를 조절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혈소판이 손상된 혈관 벽에 달라붙어 출혈을 막기 위해서는 신장이 그 과정에 필요한 여러 물질들을 정상적으로 조절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혈액 속에 요독 물질이 쌓이게 되고 이 요독은 혈소판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혈소판이 제 역할을 못하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혹은 아무런 충격 없이도 피부 아래 혈관이 터지며 출혈이 생깁니다. 우리가 멍이라고 부르는 그 보라색, 붉은색 흔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멍이 나타나는 위치입니다. 일반적인 노화로 인한 혈관 약화는 주로 자주 부딪히는 부위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장과 관련된 자방과 점상출혈은 팔뚝 안쪽, 종아리 앞쪽, 손등처럼 일상에서 거의 충격을 받지 않는 부위에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긴 멍이 유난히 오래 남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일주일이면 사라질 멍이 2주, 3주가 지나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장이 혈액의 흐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70대 후반의 어르신으로 평생 건강하게 사셨고 지팡이 한 번 짚어본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병원을 찾은 것은 손등의 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그런데 진료 중 의사가 팔뚝을 살펴보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멍들은 언제부터 생기셨어요? 어르신은 기억을 더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한 2년은 된 것 같은데요. 부딪힌 것도 아닌데 자꾸 생겨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냥 혈관이 약해지나 보다 했지요. 2년이었습니다. 신장은 2년 동안 그 몸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년 동안 그것을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편지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손톱입니다. 당신은 손톱을 자주 들여다 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손톱을 깎을 때 외에는 특별히 살펴보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90세가 넘으면서부터 저는 매일 아침 손톱을 들여다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마치 신문을 읽듯이 손톱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몸이 하룻밤 사이에 무슨 말을 써두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의학적으로 린제이 손톱, 린제이 스네일 또는 반반 손톱이라고 불리는 이 증상은 손톱의 아랫부분 절반은 하얗게 탁해지고 윗부분 절반은 갈색 또는 붉은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의 약 40%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피부 신호로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손톱 기저부의 혈류와 색소 분포가 달라지면서 나타납니다. 이 변화는 손톱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매일 보는 자신의 손톱에서는 그 변화를 쉽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손톱색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할 때쯤이면 이미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밝은 곳에서 손톱을 바라보십시오. 손톱 전체가 고른 분홍빛을 띠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랫부분과 윗부분의 색이 다르게 나뉘어 보입니까? 손톱 반달이 예전보다 흐려지거나 사라진 것 같습니까? 손톱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세로 방향의 선이 뚜렷하게 생겼습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영양 부족이나 건조함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30대에 이런 말을 믿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크고 분명한 법이다. 정말 아프면 내가 느낄 수 있다. 105세가 된 지금 저는 압니다. 몸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언제나 조용하고 작습니다. 아프기 전에 먼저 색으로, 형태로, 질감으로 말을 겁니다. 그 작은 말들을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큰 고통이 오기 전에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생기는 멍, 그리고 색이 두 가지로 나뉘기 시작한 손톱, 이것들은 신장이 당신에게 보내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편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이제 읽으실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두워지는 얼굴빛, 이유 없이 생기는 멍, 그리고 두 가지 색으로 나뉘는 손톱. 이 세 가지는 신장이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보내온 신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네 번째 편지는 앞에 세 가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앞의 신호들이 속삭임이었다면 이 마지막 신호는 신장이 목소리를 높여 보내는 편지입니다. 가장 절박하고 가장 분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경고입니다. 네 번째 신호의 이름은 요독성 서리, 유르믹 프로스트입니다. 이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무엇인지 한 번 알고 나면 두 번 다시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됩니다. 요독성 설이란 신장이 더 이상 요소 유리에이를 소변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할 때 그 요소가 땀샘을 통해 피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피부 표면에 하얀 결정으로 맺히는 현상입니다. 마치 이른 아침 풀잎 위에 내려앉은 서리처럼 눈썹 주변과 입 주위, 이마와 뺨 위에 하얗고 미세한 분말 같은 것이 생겨납니다. 세수를 해도 금방 다시 생기고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유독 그 부위만 들뜨고 번들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극심한 건성 피부 또는 각질이 심해진 것으로 여기십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 탓으로 돌리시거나 보습 크림을 더 자주 바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나아지지 않는 하얀 각질이 눈썹 위와 입 주변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장이 내부에서 처리하지 못한 독소를 피부라는 마지막 출구를 통해 내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와 함께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상이 있습니다. 뺨과 이마의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지며 벗겨지는 현상입니다. 단순한 각질 탈락과는 다릅니다. 피부 전체가 윤기를 잃고 만지면 종이를 구기는 것처럼 거스러미가 일어나며 세안 후에도 당김과 벗겨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이것은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몸 전체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피부는 몸 안의 균형이 깨졌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넓은 면적으로 그 변화를 드러내는 기관입니다. 저는 이 네 번째 신호를 처음 알게 된 것이 80대 후반이었습니다. 한 의사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40대 시절 어머니께서 노년에 접어드시면서 눈썹 위가 항상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손으로 그 부분을 문지르시며 나이가 드니 피부가 왜 이러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보습제를 사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신장합병증으로 입원하셨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저는 이 이야기를 당신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무책임하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밤 세안을 하신 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실 때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눈썹 위와 입 주변, 이마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반복적으로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부위가 있습니까? 보습제를 발라도 나아지지 않는 건조함이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세안 직후에도 피부가 종이처럼 당기고 벗겨지는 느낌이 납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2주 이상 반복된다면
피부과가 아니라 신장내과를 먼저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 한 가지 진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몸은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말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색으로 왔고, 두 번째 편지는 멍으로 왔으며, 세 번째 편지는 손톱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편지는 신장이 피부라는 마지막 종이 위에 흰 소리로 써내려간 가장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소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내립니다. 그것은 계절의 경고입니다. 얼굴 위에 내려앉은 하얀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신장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이 편지를 읽으셨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품위입니다. 저는 오늘 네 통의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황토색으로 번지는 얼굴빛, 이유 없이 생기는 멍과 점상 출혈, 두 가지 색으로 나뉘는 린제의 손톱, 그리고 눈썹과 입 주변에 하얗게 내려앉는 요독성 소리, 이 네 가지는 신장이 피부라는 종이 위에 써내려간 편지들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통증도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신장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일은 그 언어를 처음으로 배운 것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몸은 절대로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지기 훨씬 전부터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색으로, 형태로, 질감으로, 때로는 냄새로. 문제는 몸이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역사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이 하는 말을 읽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공백을 평생 무지로 채우다가 우리는 몸이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 존재를 실감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을 입으로는 했지만 실제로 실천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사람은 의례, 자신은 예외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들은 병이 나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남들은 신호를 놓쳐도 나는 알아챌 것이라고, 그 믿음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저는 100년의 세월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같은 언어로 신호를 받습니다. 차이는 그것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공포를 심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심장이 보내는 네 가지 신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공포와 평온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언어를 배우셨다면 당신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지식으로 자신의 몸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신호 가운데
하나라도 지금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느끼신다면 내일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는 조급함을 가지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정기검진에서 신장 수치를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몇 년의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전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형제 자매에게, 오랜 벗에게 알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로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105년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잃어버린 시간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은 의학적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 증상이 의심되신다면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아가 주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아끼는 방식이고 자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저는 105년을 살고 난 뒤에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이 하는 말을 듣는 것, 피부 위에 새겨진 장기의 언어를 읽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인식입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제는 올바른 언어로 읽으십시오. 주름은 세월이 새긴 자국입니다. 그러나 반점은 장기가 남긴 유언입니다. 피부는 신장의 거울이며 얼굴은 신장이 우리에게 남긴 이력서입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잠시 서서 당신의 얼굴이 어떤 이력서를 쓰고 있는지 조용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력서가 무엇을 말하든 당신은 이제 그것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귀 기울임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남은 여정을 조금 더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